50회입니다. 50회. 최신 기출 문제 50회. 지금 상단 위쪽에 보시면 이젠전자라고 해서 회사를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산업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를 회사 바꿔주셔가지고 이젠전자로 확실하게 회사 바꿔주시겠고요. 자, 1번 문제는 지금 수익금액 조정명세서가 나왔어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요거 굉장히 1번으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걸로 봤을 때는요. 모의고사에서는 149 해가지고 10문제 중에 3번 출제가 됐고요. 최신 기출 중에서도 지금 43회까지밖에 제가 지금 요거는 50회부터 21회까지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가 몇 회 출제됐나 그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50회, 46회, 43회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고로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요번 우리가 보는 51회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나. 자, 없죠. 딱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조금은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고로 요 뒤쪽에 있는 그 다음 나오는 메뉴 있잖아요. 법인 조정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든가 얘네들이 후보에 올라왔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지만은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한번 보고 갑시다. 딱 건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자, 그 상태에서 매출을 찍어주시는 거죠. 매출. 자, 매출 찍어주시면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해서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임대료 수입입니다. 코드 번호가 몇 번이죠? 임대료 수입이? 이렇게 411번이잖아요. 제품 매출 404, 상품 매출 401. 이런 식으로 400번대 코드하고 관련되는 애들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특별히 영업외 수익 중에서 자비익 중에 부산물 매각이 있다. 그러면은 그 금액도 확인하셔가지고 입력하시는 것이고요. 이자 수익이라든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는다 안 는다? 제외가 되겠죠? 자,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제품 매출부터 금액 큰 것부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매출. 자, 또 한 가지 오셔서 상품 매출 해서 400번대 코드가 2개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2개를 입력을 해 주시겠고요. 확인.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입니다. 내용에 보시면요. 상품 매출 중에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위탁 판매 금액 1000만 원 그리고 700만 원이 누락이 되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락되었으면은 자, 밑에 하단 쪽에 오시면요. 기타 수익 금액 해서 이 부분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물음표 한번 눌러주시면서 자, 어려운 부분 여기 아니죠. 자, 이 부분 여기다가 넣어주시게요. 전자상거래 위탁 판매 해서 이 구분은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품명하고 품목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주어진 내용 안에서 적당히 쓰시면 되겠고 자, 일단 1000만 원이 수익 금액으로 플러스 해주셔야 되는 금액이고요. 자, 원가 얼마 쓰시면 된다? 지성 오빠? 자, 네. 자, 우리 지성 오빠가 책임이 커요. 마이크 혼자 켜져가지고. 자, 저 혼자 수업 하게 두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겠고요. 자, 그런 다음입니다. 자, 이때요. 제품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매출 채권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 매출 할인한 금액 자, 80만 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80만 원. 자, 이 80만 원을 자, 여기다가 써 주셔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나가야 될까요? 자, 혹시 지성 씨 마이크 잘 되세요? 자, 그러시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8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빼먹은 내용들만 넣으시는 거니까 나올게요.
그래서 맨 밑에 쪽으로 수익 금액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눌러주셔서 자, 앞쪽으로 나와 주신 다음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수익 금액 조정 계산서 부분에 요 상단 위쪽에 상품 매출 부분 있어요. 그 상품 매출 부분만 요 가산하는 부분에다가만 1,000만 원을 넣어주시고요. 요 매출 원가는 여기다가 넣으시는 자료는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수익 금액만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입니다. 요때도 보시면요. 제품 매출 중에서 이 제품 매출 80만 원 이 할인된 금액이니까요. 매출액에서 차감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상단 위쪽에 제품 매출 자, 요 부분에다가 자, 80만 원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80만 원을 해서 요 부분에 넣으시는 것들은 우리 회계 쪽에 있었던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있었어요. 그 매출 부분하고 지금 여기는 이제 세법상 이 매출하고 요 조정해 주시는 서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은 플러스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밑에 있던 80만 원은 아래쪽에는 넣으실 필요가 없다. 이미 영업의 비용 쪽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넣어 주시면서 상단에 이제 합계 등록을 통해 가지고 반영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반영 한번 해 주시겠고요. 자, 너무 아쉬워요. 영현 언니가 대답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환빈 씨라고 한 분이 또 계시는데 말씀 잘 해주시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오셔가지고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있던 위탁 판매 금액 1,000만 원이 누락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입금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시켜주셔야 돼가지고 자, 요 자리에다가 자, 그대로 밑에 보시면 뭐 기타 수익 금액 조정액 이렇게 있습니다만 요거보다는 알아보기 쉽게 해서요. 뭐 위탁 판매 금액 이런 식으로 이 과목에 대한 것은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 몇 자 정확히 찍어주시고 몇 자 정도 찍어주시겠고 자, 그런 다음에 요 부분은요. 현재 입장에서는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셨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확실히 다음에 빠져나가게 되면 유보 감소로 빼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번 연도 매출 원가도 여기다가는 쓰진 않지만 여기 조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 원가도 또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 자, 매출 원가 금액은요 700만큼 써주시겠고 여기도 유보 발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80만 원은 조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영업의 비용 쪽에 반영돼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조정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간단하게 끝나버렸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도 있더라.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이번 문제는 좀 쉽게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저장 한번 눌러주시겠고 자, 그 다음에는 복귀 찍어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쪽에 나와 있는 거 다음 46회, 43회도 있어가지고 같이 보고 가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뭔가 질문도 있고 해야지 요 진행이 46회, 43회 의미가 있는 건데 요거 그냥 지나가 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상황이 여의치들 않으셔가지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썼나요? 여기. 자, 우리도 쓴다고 썼는데 위탁 판매 금액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랬는데 여기는 입금으로 위탁 판매 매출 누락분 이렇게까지 썼네요. 위탁 판매 매출 누락분 좋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자, 누락분 또 옆에 거는 원가 누락분 이렇게 넣어주시니까요. 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더 알겠어요. 그냥 매출 원가 이렇게만 적지 말고 누락이면 누락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겠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자, 좋아요. 이렇게 대꾸가 있어서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장해 주셔가지고 자, 감가상각이요. 감가상각도 참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감가상각도 쭉 내려갖고 보시면요. 자, 이렇게
50회하고 46회가 아하 요것도 최근에 작업했던 지금 우리가 50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50회를 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다. 이번에 51회니까요. 어쨌거나 감가상각 요 부분도 보고 갑시다. 요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항상 감가상각은 작업의 순서가 맨 첫 번째 자 뭐부터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부터 하시는 게 1번이죠. 고정자산 등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해주셔야 될 게 요렇게 요거 1번 그 다음에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요게 2번 그리고 마지막 3번으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그렇죠. 여기까지 딱 들어와주시면은 이렇게 3개 들어와주시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고정자산 등록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와서 보시면은 자료가 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건물,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이렇게 3건이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옆에 이렇게 정액법 상각, 정률법 이런 얘기들이 써 있으면요 문제가 안 되죠. 이거 보고 그냥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요거를요 안 알려주고 우리더러 알아서 넣으라 그래요. 그랬을 때는 요 자료 이런 식으로 무신고였을 때는 건물입니다. 건물이나 무형자산은 방법을 자 이렇게 정액법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정액법. 그 다음에 유형자산입니다. 그럴 때는 유형자산 해서요. 기계장치 보통 기계장치가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아무 말 없으면 정률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정액법 이렇게 기계장치는 정률법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자 그런 상태에서 맨 처음에 건물부터 넣을게요. 202번 건물 자 코드 번호를 보시면요 101번으로 해서 101번 넣어주시고 자 공장 건물입니다. 취득을 2020년도에 했어요. 0701 이때는 지금 우리가 2021년도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20년도 그러면은 바로 기초가액에다 넣으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2021년도에 취득했어요. 그러면은 신규 취득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6억 넣겠습니다. 6억 그리고 정기말 상각누계 750 주어진 자료 그대로 보고 넣어주시다가 자 밑에 보시면요. 연수는 보통 건물은 40년 해서 40년 쓰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대로 자 이때요. 공장 건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500번대 경비 사용하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가운데서 요 단기 회사 상각비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잘 맞았어요. 1,500, 1,500 맞지만 사용자 수정 눌러가지고 혜택하게 만들어줘가지고 다음에 바뀌지 않도록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안 한 게 있다면은 이 업종 코드 08번 이거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나왔을 때는 추가 등록 사항에서 여기 눌러가지고 08번 이렇게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 한번 해주시겠고요. 이거 안 넣으면 뒤쪽 자료에서 빨갛게 그 자리가 비었다고 알려주고 있고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입력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일단 넣어요. 여기 주어진 차량 운반구 해서 208번 차량 운반구 넣고 201번 코드 번호 화물차 해서 화물차 3635 오케이 취득 2020년도 0707 넣어주신 다음에 6천 금액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넣어주시고요. 정률법 해서 5년입니다. 해서 5년 넣어주신 다음에 자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요. 요거 800번이라고 경비 구분이 돼 있으니까요. 800번 확실하게 넣어주신 다음에 쭉 보시면은 단기 회사 감가상각비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서 여기도 사용자 수정 한번 눌렀습니다. 자 마지막 기계장치 해서 206번 기계장치 코드 번호 301번 자산은 포장기 넣으시고요. 취득은 2021년도 6월달 2일입니다. 자, 이렇게 신규 취득일 때는 이쪽에다 넣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5천 넣어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말 감가상각이 당연히 없죠. 이번에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연수 6년 넣어주시겠고 500번 해서 1번 찍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까지 주어진 자료들은 다 넣네요.
빼먹은 게 있다면은 추가 등록사항 쪽에서 업종 코드 55번 해서 55번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앞에 것도 빼먹은 것 같아요. 해서 화물차도 오셔가지고 05번 자, 주어진 자료들은 다 넣고요. 됐죠? 자, 그런 다음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지금 하셔야 될 게 누구부터 봐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요. 건물하고 관련해가지고 공장 건물 취득세 해서 지난번에 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는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일단 찍어주신 다음에 건물 202번 찍어주시겠고 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밑에 설명에 보니까 이제 자료 1번 방금 보신 그 내용이 전년도에 공장 건물 취득세였대요. 취득세 9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취득세니까 건물 이렇게 잡았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건물로 안 잡고 비용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중에 자 전기말 부인된 금액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880 요거는 전기말 부인 유계액이고요. 밑에 16번 전기말의 자본적 지출 개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 넣어주는 거가 잘 안 나오는데 요번 50회에서는 이 부분이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이거 전년도 즉 전기 요 자본적 지출이었죠.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요. 어떻게 변화가 생기느냐면 아래쪽이 단기 상각 범위 금액이요. 자, 바뀌고요. 제가 회사 계상 상각비도 이미 밑에 편집 요거 눌러놓고 왔기 때문에 1500 그대로 일단은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뭔가 다르게 지금 바뀌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정기분 공장 건물 취득세는 요 자본적 지출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900만큼 그리고 요 자본금과 적립금 이 조정명세서 을지 전기에 공장하고 관련해가지고 요 부인당한 금액이 있으면은 여기다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차는 특이사항이 없고요. 자, 밑에 기계장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 이렇게 주 1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2021년도 6월 2일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선비 700이 들어갔는데 이것도요. 기계장치 구입 시 당사가 부담한 시운전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운전비 같은 경우에는 구입 당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수선비가 원래 아니고 기계장치 속에다가 넣었어야 되죠. 그랬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수선비로 잡았다는 것이니까요. 기계장치 206번 오셔가지고 이 포장 이 부분에서 포장기 부분에서 잘 보시면은 이럴 때 쓰는 거는 요거지요. 요거 17번. 그래서 자본 지출 즉시 상각 해가지고 원래는 수선비가 아니고 기계장치인데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즉시 상각해버렸다. 비용으로 즉시 상각했다. 그래서 여기다 700을 또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즉시 상각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해서 이렇게 700 딱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넣으시면은 금액이 또 바뀌죠. 왜냐면은 여기 있던 상각 금액하고요. 여기 있던 즉시 상각 해갖고 비용이 여기서 700을 잡아버리는 통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상각할 수 있는 금액이 600 얼마인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11491,666 했다고 하면서 제가 미리 여기 단추를 눌러놔 버렸기 때문에요. 바뀌지가 않죠. 이거 저처럼 센스 있게 한 번씩 눌러 놓으시는 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입력하실 자료들은 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된다. 전기말 부인됐던 거 그리고 전기말 자본 지출 그리고 이번 연도에 자본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자본으로 즉 어떻게 보면 건물이나 뭐 기계장치 이런 걸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자산 처리를 안 하고 비용으로 했을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즉시상각으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가요. X 표시 눌러가지고.
그러면서 미삼각분, 감가삼각, 조정명세서 자, 요 자리로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자, 여기 불러오기를 찍어주십니다. 상단에 불러오기. 그래서 하도 많이 이제 이것도 연습하셔가지고 잘 하실 건데 불러오기 딱 찍으셔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요. 유형자산, 정률법으로 삼각했던 차하고 기계가 보일 것이고 딱 찍어보시면 정액법 삼각했던 건물이 보일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굳이 시험 보실 때는 이거 안 보셔도 된다. 왜? 나가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 감가상각비 조정 합계표 있죠. 여기 딱 맨 마지막 여기 찍어주시면은 새로 불러오기 눌렀을 때 각각 자, 건축물이면 건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건물. 그래서 내용이 여기 잘 착실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 하단에 지금 보시면요. 6억이 있었는데 감가상각 그동안 해온 거 누계. 그래서 아직 상각 안 한 나머지 미상각 잔액이 있었고요. 상각 범위 금액이 요만큼인데 회사에서는 요만큼밖에 이번에 상각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송금을 안 잡아가지고 송금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야죠. 자, 송금을 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22만 5천 이거 시인 부조객 나왔다. 자, 이 얘기거든요. 시인 부조객. 해서 상단에 합계 등록을 딱 찍어가지고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아래쪽에 다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나와 있는 중에 보시면 건물 중에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건물 888만 7,500원에 대해서 비용 인정 못 받은 애들이 부인당한 애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번에 22만 5천 원 송금으로 추인한다는 내용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난번에 송금 불산입 됐던 애들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장, 건물, 감가, 상각, 감가상각비, 송금, 추인 해서 앞에 전기자 썼나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앞에다 전기자 써주는 게 좋죠. 앞에다 전기자 써주고 싶었어요. 전기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전기 공장 건물 그래서 딱 봐도 22만 5천 원 금액 틀릴 뻔했어요. 보고도 틀릴 뻔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유보 감소가 되겠죠. 여기 지난번에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놨던 거 이제 없어져야 되니까 유보 감소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오케이. 자, 토항권이 끝났습니다. 22만 5천 원짜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물권 끝났고요. 자, 나머지 기계장치도 한번 보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기계장치도 이런 식으로 5천 감가상각 그동안 누계 그리고 아직 미상각 잔액 그래서 이번에 상각할 수 있었던 범위가 요건데 요거보다 훨씬 많이 상각을 해가지고 부인당했어요. 부인. 그래서 539만 1,166원이 부인당했다. 그렇게 돼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또 써주시는 거죠. 뭐. 그래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상각 부인 해서 금액은 5391166 하시면서 얘도 이제 이렇게 유보서식에다 관리하셔야 되니까요. 유보 발생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 저장하고 복귀 눌러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있던 나머지 요 기계장치는 했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것은 별게 없었어요. 적당하게 잘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두 건만 조정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으신 얘네들은 우리는 이제 저장하고 나올 건데 나중에 뒤쪽에 보시면 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요 부분에 들어가지고 와서 불러오기 찍으시면요.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유보하고 관련됐던 자료들이 이렇게 띵되는 거. 지금 보시면 뭐 건물 이런 것들 얘네들은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지난번 거. 그리고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애들이요. 걔네들이 이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유보로 입력했던 애들은 이쪽에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유보를 관리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자, 부공. 자,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자, 부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마이크가 되는데? 희주예요. 다시 들어왔어요. 마이크 하려고. 음. 자, 희주 씨, 마이크 돼요? 마이크 쓰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쓸 수 있어요. 잘 됐다. 같이 하자. 감사해요. 자, 우리 영현 언니가 밑에 지금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진행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말씀이 있으시면 더 좋죠. 이제 한번 3번 가볼게요. 자, 금방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은. 네. 자, 세금과 공과금 한번 가봅시다. 세금과 공과금. 자, 요번에 이제 세금과 공과금 한번 가보시게요. 세금과 공과금 쭉 오셔가지고 요렇게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자, 오셨습니다. 상단에 뭘 눌러주신다? 정말 원장. 그쵸. 계정별 원장 불러오기 딱 찍어주셔가지고서는 500번대, 600번대, 700, 800번대 싹하니 불러와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회계 쪽에서 이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던 자료들이 잘 뜰 텐데 자, 그 중에서 잘 보시고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하실 항목들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 되죠? 네, 자, 인지세, 돼요. 면허세, 네. 여기 출자자 대주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회사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 애들은 송금 불이거든요. 출자자 대주주. 이거는 송금 불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찍어주시겠고 자동차세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지체나 연체나 이런 거 나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이거는 송금 불로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연체 이런 것들 나왔을 때도 지나가시는 것이고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이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손불이. 그쵸, 선불. 오케이. 그 다음에 교통사고 벌과금. 손불. 그쵸, 항상 벌과금이나 과태료나 이러한 것들은 선불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균등분은 돼요. 오케이, 이건 되죠. 자, 그 다음에 교통 유발 부담금. 돼요. 네, 이것도 돼요. 뭔가 제재가 가해지는 애들, 그런 애들은 선불이지만은 이런 유발 부담금 되고요. 연체로 지나가시고 이 가산세입니다. 이 수정신고 가산세. 이 기억밖에 안 안 보이지만 돼요. 그렇죠, 안 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세 돼요. 당근 되죠. 그 다음에 과태료 안 돼요. 안 되죠.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지금 5개의 항목을 선불로 처리했는데 이때 대주주의 경우에는 소득 처분을 뭘로 가자? 배당. 협력. 응, 그쵸. 배당. 응, 주주는 배당이죠. 음, 해서 임원이면은 임원하고 우리 회사 대표는 상여죠. 소득 처분이 지금 배당. 나머지 것들은 다 뭘로 간다? 이사유. 그쵸. 기타 사회 유출. 자, 해서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다 우리하고 똑같이 간 것 같아요. 요거 1번. 벌과금 1번. 그 다음에 가산세 1번. 과태료 1번. 맞나요? 오케이. 네. 자,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단에 합계 등록 눌러가지고 요거 지금 금액이 여기 다 합쳐져 있죠. 그래서 합쳐져 있어갖고 이거 낱낱이 따로따로 또 기록을 하셔야 돼가지고 손불에다가 자 하나씩 다 넣어야 됩니다. 그냥 막 시간 우리가 이제 시험이 2주 남아가지고 많은 문제를 다루셔야 되다 보니까 제가 속도를 좀 내려고 했었었는데 배당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기타 사회 이출 기타 사회 이출 평소에는 마이크 잘 안 키셨었어요? 평소에? 언니 목소리 많이 내가 못 들어봤는데 잘 들어오셨었는데 내가 이름을 안 불렀나
자, 오늘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 눈물이 날라 그래. 자, 이렇게 넣었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혹시 요렇게 금액에다 놓고요. 컨트롤 C 하면 복사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오셔서 나중에 뭐 이렇게 찍으실 때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렇게 입력해도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도 자, 오셔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요거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 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중에서 1번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기에 부도가 발생해가지고 더 대손 처리했던 못 받아요, 채권을 못 받아요 하고서 대손 처리했던 이 300만 원 요게 요건이 충족돼가지고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다. 바로 이제 비용 잡으실 수가 있대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 오셔서 이제 송금 산입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쪽이겠죠, 이쪽. 네. 자, 이쪽에다가 전기, 부도, 외상, 매출금. 근데 부도는요, 이렇게 비만계적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빼야 되죠? 1,000원이요. 그쵸, 1,000원 빼서 여기다가는 얼마만? 290. 290만 이렇게 해서 9천. 예, 1,000원 남겨놓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비만계적인으로 인식을 하시고요. 얘는 유보 발생일까요? 감소일까요? 감소. 그렇죠. 당근 감소지요. 지난번에는 발생이었었으니까 이제 없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 전기의 성급으로 해갖고 비용 잡아놓은 5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 비용이라고 돼 있죠. 해당 기간 경과됐으니까. 그래서 요것 또한 송금에다가 잡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성급 비용 네. 잡으시고 50만큼 찍었습니다. 얘도 뭘로 가자? 유보 감소. 그렇죠. 유보 감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유보 감소. 자, 그 다음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이렇게 지금 보니까요.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유보라고 해서 유보 발생 혹은 유보 감소라고 처리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오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에 이렇게 반영되도록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요. 저장하시고 나가셔가지고 방금 보셨던 법인조정 2 이쪽에 오셔서 여기에요. 자본금과 적립금 여기죠. 얘를 찍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상단에 새로 불러오기를 딱 찍어주시면 자료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때 뜰 때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요 공장 자 보시면은 뭐 외상 매출금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요 내용이 방금 이 외상 매출금 300만 원짜리하고 연결되는 자료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목을 똑같이 썼으면은 지가 알아서 여기에 반영이 됐을 거예요. 299만 9천 원이. 근데 우리가 전기부도 외상 매출금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얘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상황일 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2999 더하기 해가지고 정리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오셔가지고 요 부분들은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자, 외상 매출금 잘 끝났죠? 이거 한 건 잘 끝났어요. 이거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금방 성급 비용 있었죠? 네. 근데 성급 비용은 이렇게 지가 이름을 제가 똑같이 썼나 봐요. 그래갖고서는 잘 알아서 이번에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이번에 이제 더 이상 이번 연도 다 비용 잡아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전기 공장건물 감가상각비라고 넣었던 거 있죠? 이게 네. 사실 누구 거냐면은 이거잖아, 이거. 이거 취득세 요 중에 이만큼이 이번에 송금 추인돼 갖고 이쪽으로 가야죠. 네. 예. 그래서 여기다가 또 22만 5천 원을 또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것도 지워도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로. 괜히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됐죠?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보시면 더 손댈 건 없네요. 일단 이 부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887, 500, 22만 5천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50만 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300만 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다 있어요. 똑같아요. 이 자료나 이 자료나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렇지 자료는 다 들어있어요. 됐지요? 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는 여기까지 3번까지는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정기분 2월 결손금 내역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또 하셔야 돼가지고 2월 결손금은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상단에 을지, 자, 을지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지, 갑지는 요거 방금 이거는 자본금하고 관련되는 내용 기록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할 게 없네요. 지금 여기로 가셔야 돼. 이제 2월 결손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거 보시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분 2월 결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당기 법인세 계산 시 2월 결손금 잔액은 전액 공제받기로 적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해서 지난번 2019년도에 결손금 발생한 게 3천만 원이 있었대요. 그럼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죠. 2019년도 12월 31일 에서 결손금 발생한 게 3천 이렇게 쓰시는데 제가 이거 지금 쓰기 전에 한 군데 가볼 때가 있어요. 잠깐 일괄 삭제해서 좀 지울게 이거. 자, 이거 그냥 닫고 저장하고 잠깐 나와 볼게요. 요 법인세 여기 있죠. 과세표준. 요게 최종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인데 여기 오셔서 새로 불러오기 찍어주시면 지금 보시면 2월 결손금 이 칸이 비어있죠. 지금. 비어있죠. 네. 예, 그랬는데 네. 저거 입력하고 오시면 여기에 이제 금액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손금. 자, 이거 내용 입력하고 오시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자, 그거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가서 여기죠. 여기 오셔서 사업년도 2019년도 12월 31일 일반 결손금 3천이 발생했고요. 그 중에 지금 이미 공제받은 게 얼마가 있다? 500. 예, 5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의 공제 금액 여기다가 꼭 나머지 금액을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거 단기 공제액 안 쓰고 그냥 저장하고 나와 볼게요. 그렇게 하고 여기 가가지고 새로 불러오기 찍으면 여기 금액이 없죠. 단기 공제액 안 쓰고 왔으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가셔갖고 자, 이쪽에 와서 마무리 해서 지금 요 단기 공제액 부분에다가 2,500을 정확히 써주셔야 됩니다. 결손금 공제 후. 그래서 단기 법인세 계산 시 2월 결손금 잔액 전액을 공제받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써주셔가지고 이제 저장하시고 나가주시면 아까하고는 다르게 불러오기 찍었을 때 여기 2,500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네.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까지 하시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까지 잘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다음 이제 가산세 한번 가봅시다. 가산세. 자, 가산세가 지금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가산세 부분이 이렇게 지금 20번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산세가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이 가산세 계산액 해서 요 자리 들어와 주시고요.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가 바로 3만 원 초과거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3만 원 초과거래 자료에 대해서는 원래 회계 쪽에서 일반전표 입력하시고요. 돈 나갔으니까. 그리고 영수증 수출명세서라고 그래서 요거 작성을 제대로 했으면 여기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면 끌고 오면은 다 알아서 끌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칸에 코드 번호가 있으면 가산세 안 물어도 되고 이렇게 코드 번호 없는 애들은 불러오기 찍으면 불러와 진대는 거죠. 해서 명세서 제출권 해갖고 31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쪽에 오셔서 지금은 들어가져 있지만 간혹 가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작성을 안 해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산세에 오셔갖고 일단 새로 불러오기를 찍으세요. 새로 불러오기 찍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쭉 오셔서 보시면요. 이렇게 310만 원이 들어가 있죠. 네. 요 310만 원이 어떤 310만 원이냐? 자,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시고요. 도서를 구입을 했으면은 도서 같은 경우에는 면세 제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뭘 받아 오셨어야 돼요? 계산서? 그쵸? 근데 영수증 수취했다 그랬죠? 네. 문제 있죠? 네. 문제 있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자, 일반 과세자로부터 소모품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대. 현금 영수증은 제대로 된 적격증빙이죠. 네. 그랬으니까 가산세 안 물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적절하게 했죠. 세액신고 납부까지 네. 했죠. 문제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한국중개사 이거 송금명세서 제출 제대로 했죠. 네. 그러니까 해당되는 건 얼마짜리? 60. 그래서 지금 끌어는 왔으나 여기하고 관련되는 것은 60만 넣어야 쓰겠네. 자, 불러오기 찍어가지고 요 금액이 딱 여기하고 아다리가 맞아서 딱 맞으면 고칠 필요가 없지만 내용을 보니까 60 써야 돼요. 그 불러와진 금액 갖고 하면 틀려. 지금 여기서 주어진 자료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 이렇게 가산세 대상 내역이고 제시된 자료 외에 자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문제 푸는 거니까요. 여기 60만 원 써야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쭉 내려가지고 이게 문제 자, 이게 문제인데 여기를 잘 보시면요. 쭉 보시면은 일용직 지급명세서라고 해서 제가 쭉 내려가지고 자, 가산세 부분 지급명세서가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우리 같으면은 지금 2월 달이니까 직장인들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은 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해서 세금 뗐지요. 월급 줄 때마다 얼마씩 세금 떼가지고 세금 이미 납부했지요. 네. 그렇지만 그 세금은 정확한 세금이 아니지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연말정산 하셔가지고 이렇게 근로소득 있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하셔가지고 다음 연도 몇 월 며칠까지 3월 10.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되죠.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간이지급명세서라고 하는 이 여기도 근로소득으로 돼 있지만 이거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장은 매달 다음 달 월급 1월 달 거 월급을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줘요. 근태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2월 10일 날 준다. 그러면은 이거를 언제까지 보고해야 되느냐면 지급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밀리잖아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보고하시잖아. 3월 10일까지. 네.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직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20인 이하잖아요. 그럴 때는 6개월에 한 번 반기로 요거 제출하실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관련되는 것은 지금 쭉 보시면 일단 근로소득 이 부분은 잘 안 나오겠죠. 왜냐면 이건 너무 성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누구냐면 일용근로예요. 일용근로는 자주 바뀌어요. 이 일용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을 다음 달 말일까지 원래 하시는 게 원칙이죠. 이게 지금 현재 일용근로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급명세서 제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요. 얘네들은 일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 좀 매달 해주고 해야 돼가지고 좀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일용근로자의 이 간이 지급명세서 불성실하게 제출하시면요. 가산세가 0.25라고 이렇게 돼 있죠. 얘네들은 0.25.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보면 더 좋겠지만 이거 잠깐 자, 보셔가지고 일용직 지급명세서 12월분 미제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쭉 내려가지고요. 요 부분에 내용 중에서 어떤 애는 여기로 가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여기로 가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여기로 가는 애가 있어요. 여기로 가는 애가 있어서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경우는 여기고 어떤 경우는 여기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율을 보세요. 요율. 자, 요율을 보시면요. 여기는 만분의 2.5로 돼 있죠. 네. 만분의 2.5.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 지금 보시면 일용글로 요 지금 명세서 제출 불성실하게 했으면 0.25라고 하는 가산세 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네. 만약에요. 이 부분이 지금처럼 얘처럼 12월 달 분을 1월 31일까지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1월 31일까지 했어야 하는데 2월 25일 날 했다 그러면은 이 미납된 게 1개월 개월로 따지면 1개월 미납되죠. 1개월 이내 지금 제출하는 거죠. 네. 네. 그럴 때는 얘는요.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월 이내만 제출하면 요 방금 요 퍼센테이지의 반절 즉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만분의 25%가 있고요. 만분의 12.5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내만 신고하면 여기를 2로 찍어 주셔가지고 방금 2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줘요. 몇 개월 이내면? 3개월. 3개월이에요. 왜냐면 일용직은 일이 너무 많아갖고 맨날 바뀌어 직원이. 일용직은 며칠 일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바꿔지고 며칠 일하고 바꿔지고 해갖고 머리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을 매달 이걸 신고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제때 신고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제 신고하는 거 이거를 조금 좀 느슨하게 해주자 그런 목적으로 3개월이에요 기간이. 그렇지만 다른 애들은 1개월 이내 해야 돼요. 1개월. 얘만 3개월이고요. 3개월 이내 하면 얘는 50% 감면. 나머지 애들은 다 몇 개월이라고요? 1개월이에요.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지 50% 감면을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계산서 네. 조금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계산서가 또 있어요. 계산서 중에서도 미제출 했기 때문에 계산서 중에서도 미발급 또 내려보시면 미제출 여기 있네 여기. 그래서 여기 이렇게 1200만 원 넣으시고요. 여기도 1개월 이내네.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두 번째 거 찍으시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거 네. 찍어서 50% 감면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일반적인 애가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45회를 한번 볼게요. 45회를. 45회 문제는요. 제가 다 뒤져봤어. 다 뒤져봤더니 이 45회도 보시면은 가산세 문제가 나왔죠. 네. 그래서 쭉 내려가지고 맨 마지막 5번이니까요. 한참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일용직 지급명세서 나왔죠. 네.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4개월. 예, 3개월 이내가 아니고 4개월 경과 후 제출했죠. 네. 자, 이랬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이랬을 때는 어디로 가서 넣으셔야 되느냐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상단 위쪽에 있죠, 위쪽에. 네. 예, 밑에 없고, 아까 우리 금방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월 이내 제출하면 이쪽에다 넣으시는 거고, 3개월 지나갖고 넣으시면요, 요 가산세율이 1000분의 10이에요. 1%란 뜻이죠, 1%. 굉장히 세진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요 경우만 잘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머지 것들은 온 김에 여기도 보고 가버리게요. 그렇죠? 여기도 온 김에 보시면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이렇게 나왔죠. 여기도 보시면 주식 같은 거라든가 이런 계산서라든가 이런 애들은 1개월이잖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개월 이내 제출하면 50% 감면 받죠, 얘는. 네, 근데 얘는 3개월 경과했기 때문에 감면 못 받죠. 네, 그러니까 얘는 쭉 내려오셔가지고 주식 이 부분 찾으셔서 주식
여기 오셔가지고 요거 지금 바꿀 필요 없이 제가 여기서 보여드려 볼게요. 바로 어차피 이 화면이니까요. 주식이면은 조금 올려가지고 여기죠. 여기 그 중에 미제출이니까 미제출이면 여기죠. 여기다가 이렇게 5천 넣으시고 여기를 고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기간을 보시면 1개월 초과된 거는 안 해줘. 감면을.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가시면 돼. 1000분의 10. 됐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계산서 합계표, 이거는 계산서 합계표 부분은 자, 여기죠. 방금 우리가 했던 요 자리가 되겠고요. 요 자리가 되겠고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두 번째 거 이거 찍으셔가지고 가산세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어때요? 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명세에서 이 제출하는 부분에서 어떤 경우에 위로 가고 어떤 경우에 아래로 가는지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구분하실 때 이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세에서 3개월이다. 3개월. 3개월 이내만 하면 여기 아래쪽. 그렇게 하고 이때는 여기 감면 받는다. 나머지 위쪽 거는 나머지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은 3개월 넘어가지고 4개월 막 이렇게 갔을 때. 예, 확실히 오케이. 좋아요. 확실히 예, 정리가 잘 돼서 다행이에요. 항상 수업 끝나면 이 자료 다시 올려드리는 거 아시죠? 왜냐면 제가요, 요거 처음에 정리할 때는 50회부터 21회까지 이런 내용만 정리를 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다시 2월달 온택트 수업할 때는 옆에다가 이걸 써드려서 여러분들이 아, 가산세 문제가 몇 회 있구나. 이것까지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것까지 지금 쓰고 있어요. 해서 나중에 더 풍성해지겠지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거 닫고요. 선생님. 바로. 네. 저 근데 혹시 일용직 그거 미제출했을 때 칸 그냥 미제출에 쓰고 제가 따로 계산해서 넣으면 틀리는 건가요? 여기요? 네. 여기 미제출에다 쓰고 금액을 제가 뒤에 거를 변경하거나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칸을 정확히 골라주시고 여기 단추 있죠. 여기 계산 세율 이걸 활용해서 계산이 자동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무 1급 보실 때 부가세 신고하는 부분에 가산세 계산하실 때 예를 들어서예요. 자, 제가 1기 확정으로 잠깐 넣어볼게요. 그랬을 때 요 가산세 밑에 계산하시는 부분 중에서 여기요. 여기 세금 계산서 요거 미발급 예를 들면은 세금 계산서 전자 발급해야 되는데 안 해버렸어. 그럴 때 미발급일 때는 가산세 몇 %죠? 1%? 미발급은 2%죠. 2%예요? 미발급 2%. 네. 예, 2%잖아요. 근데 요 전자를 해야 되는데 종이를 발급했어요. 그럴 때는 몇 %죠? 그럼 1%. 1%죠. 그랬을 땐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 직접 계산해서. 네. 직접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가 아니죠. 딱딱 자기 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서 넣으면 안 된다고. 네. 예, 그 칸에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9회로 얼른 갈아탈게요. 자, 이제 희망산업 49회가 되겠습니다. 49회에서는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 나왔습니다. 자,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 요 조정을 해야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요 부동산 등의 임대법인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내용이었을 때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 조정이라는 것을 하시는 거니까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새로 불러오기 찍어주셔야 된다. 법인 조정 쪽에 오셔서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 조정 자, 들어왔고요. 지금 새로 불러오기 이렇게 딱 찍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료가 떠요. 새로 불러오기 이렇게 딱 찍어주시겠고 그랬을 때 여기서는요. 토지는 입력을 하지 않아요. 누구만 입력을 한다. 건물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는 건데 이 건물도 자 건물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가 3억 있고요. 지금 요거 입력하시면 안 되고 우리 보증금하고 관련되는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밑에. 자 항상 이 보증금하고 관련되는 내용
자, 요걸 기준으로 일단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첫 줄에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이니까요. 정기 2월로 해갖고 자료 알아서 사억 잘 떴고요. 그 다음입니다. 요때 조심하실 게 있다면 이런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서 7월 1일자 중간에 추가적으로 보증금 받은 게 있으면요. 또 밑에다가 칸 하나 해서 추가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딸랑 이것만 넣으신 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건설비 두 번째 작성하셔야 될 게 요 입력 단추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입력 단추 누르셔가지고 요 자료 보시고 넣으시는 거죠. 자, 해서 여기다가 넣으실 거예요. 2015년도 1월 11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0101 해가지고 날짜를 1월 1일 날짜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실 때 언뜻 봤을 때요. 이 취득원가 3억 해갖고 3억 넣기가 쉬운데 요 밑에 항상 주자가 있을 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주자가 있을 때. 그래서 주 해서 2021년도 6월 10일자에 냉방장치 1,000만 원 설치하고 해당 금액이 이 건물 취득 원가에 합쳐져 있대요. 이렇게 합쳐져 있대요. 그럴 때는 이 3억을 쓰시는 게 아니고 밑에 하단 쪽에 주어진 자료 요걸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금액도 3억이라고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2억 9천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밑에다가 6월 10일자로 해가지고 1,000만 원 따로 구분해서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 네. 네,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방금 입력하실 때 추가적인 어떤 보증금 받은 게 추가 보증금이 있었어요. 뭐 이런 게 있었으면은 여기도 넣으실 때 그 추가적인 금액도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넣으시는 거고요. 자, 이때 면적을 보시면요. 연 면적이 2,000 이쪽을 갔어야 되는데 2,000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오셔가지고 0101 해서 연면적 2,000 중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임대로 내놓은 것은 1,200. 그래서 여기다가 1,200이라고 입실 면적을 1,200을 딱 써주시면 여기 작성하실 거는 끝나는 거예요.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몇 번 해봐야 돼. 이런 거 나눠서 여기다 입력하신다는 거랑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당초 화면으로 복귀 찍어주시고요. 해서 요 임대 보증금 받아가지고 운용 하면서 수익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과목 901번 이자 수익으로 해서 자 금액은 얼마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이 보증금 운용 수입이 80만 원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또 배당금 수익 두 번 톡톡 찍으셔서 배당금 수익 그래서 그 속에 자 11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보증금 받아갖고 운용 수익 낸 게 30만 원 그 속에 포함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해가지고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해서 여기도 160만큼 넣으시고 자 보증금 운용 수익이 1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주어진 자료 그냥 보고 그대로 다 넣으시기만 하면 상단 위쪽에 지가 올라가 가지고요. 지금 올라가서 임대보증금 적수라든가 방금 작성하신 건설비 상당액 적수라든가 이런 것들 끌고 와요. 그래서 계산식에 의해서 이자 1.2%로 해서 요만큼 자 보증금 운용해가지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보증금 운용해서 수익이 210만 원 났다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이만큼을 잡았어야 하는데 우리는 보증금 운용 수입으로 이만큼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거 있죠. 이만큼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네. 네,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합계 등록 누르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숫자 571, 561
해서 자, 이런 것들은 뭘로 가시면 된다. 이사유. 예, 이거는 기타 맞아. 기타 사유 유출로 이미 나갔기 때문에 기타 사유 유출로 잡으시면 되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요번에 퇴직급여 요 충당금 조정명세서 참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요 퇴직금 충당금 조정명세서가 나오던지 아니면 밑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가 나오든지 이게 둘 중에 같이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네. 위험 부담이 커가지고 요거 잘 못하면 이쪽도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오는데 그 중에 얘가 조금 더 쉽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 나오는 얘가 조금 더 쉽다. 위에 거가. 그랬는데 그게 나와버렸으면은 요번에 나온다 그러면 밑에 게 나올 확률이 높겠는데 자 일단 들어가 봅시다. 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자 이런 식으로 총 급여 중에 임금 급여 중에 판 해가지고 임금하고 급여하고 해서 계정 조회를 하셔갖고 넣으라고 돼 있는데요. 두 번 톡톡 찍으셔서 임금 504번이죠. 자 직원이 7명이에요. 생산직 7명. 그랬는데 얘네들이 다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다. 그 말 뜻은 뭐다?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다. 그런 뜻이겠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쪽에다 넣으시는 겁니다. 퇴직급여 지급 대상은. 그 다음 오셔서 또 아래쪽으로 오셔서 관리직 해서 급여지요. 급여는 800 쭉 내려가지고 보통 2번 급여를 쓰시면 되겠어요. 확인해 주시겠고 3명이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보통은 뭐가 많이 나오죠? 여기 내용 가운데. 임원. 예, 그쵸. 임원 상여가 규정에 그러니까 초과로 지급된 것이 있다면은 빼주셔야 되는 거죠. 빼주셔야 네. 되는데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있다면 빼가지고 바로 빼고 난 다음에 있기 전에 이렇게 학교에 등록으로 오셔가지고 임원 초과 상여금 규정 초과 지급된 거는 송금 불산입 해가지고 이쪽에다 바로 넣으셔야 돼요. 소득 처분은 임원이니까 상여겠죠? 네. 네, 지금은 없어가지고 왔고요. 자, 밑에 하단에 10명. 그래서 여기다 10명 넣고 2, 4, 3 더하기. 자, 밑에도 10명 넣고 2, 4, 1 더하기.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쪽에 큰 금액, 이 금액이 뒤쪽 퇴직연금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자리를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쉽다. 상단에 잔액조회를 찍으신다. 아주 그냥 기계적인 손동작으로 295번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메모를 좀 한다. 메모를 해주시는 게 223 450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기초고. 자, 많이 연습을 하셔갖고서는 이거는 증가고. 이거는 감소고. 이거는 기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요 기초금액 있죠? 기초금액. 기초금액은 이쪽에다가 입력해 주시는 거죠. 기초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 성금으로 인정 못 받은 금액 여기 이렇게 있죠? 네. 1억 6천. 이거는 기초 충당금 부인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회사 계산 금액은 이번에 증가된 4천. 금액 있죠? 네. 이게 지금 항상 여기로 가는 거죠. 우리는 네. 이렇게 12월 31일 날 결산하실 때 항상 차변 쪽에 퇴직급여, 대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가지고 사내에다가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해서 퇴직금 추계를 계산해가지고 충당부채로 잡아서 사내 유보를 시키지만 세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도 비용 인정을 안 해주죠. 그쵸? 이제 이거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줘요. 회사에다가 충당금 잡은 거 하나도 인정 안 해주고 어떨 때 이제 인정을 해준다? 외부 기관. 그래서 연금 들었을 때 그때는 100% 비용 인정을 해주죠.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안다고 해요. 자, 이제는 여기 사내에다가 이렇게 12월 31일 날 우리 결산할 때, 예? 결산할 때, 뭐 12월 31일 와가지고 차변 쪽에 퇴직급여, 대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요거 잡잖아요. 이렇게. 예? 안 해봤어요? 네. 우리 결산할 때 하잖아요. 이거 하나도 네. 인정 안 해줘. 이렇게 사내에다가 회사에다 계산한 거. 잠시 후에 여기 합계 등록 누르면 지가 알아서 한도초가 나오잖아요. 4천만 원 여기 금방 잡은 거 송불 네. 네, 뜨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8번이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기초 넣고 1억 6천 이거 보고 넣고 밑에 회사 계상액 넣고 이런 건 문제도 아니야. 보고 넣으면 되니까. 근데 8번에서 자, 요거 넣을 때 원장을 조회하셔가지고 295번 해서 실제로 퇴직금 지급된 금액이 방금 이렇게 2천만 원 있음을 확인하셨잖아요. 퇴직금 지급됐다고 그랬는데 얘를 두 번 톡톡 찍으셔서 반드시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당연한 거고요. 지급이 됐으니까 요 차변에 오는 건 당연한 거고 대변 쪽에 요게 아니고 보통 예금이나 현금 그렇죠. 보통 예금이나 현금으로 있는 금액을 여기다 쓰시는 거죠. 네. 지금은 쓸 수 있다 없다? 지금은 없어요.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여기 2천만 원 보인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사가 얼마나 누누이 그동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요 퇴직금 할 때 맨날 여기 보면 이렇게 예, 그죠? 그래서 현금이라고 써진 이 금액만 혹은 보통 예금이라고 써진 금액만 갖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가지고 합계 등록을 찍으셨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서 네.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임원 퇴직금 아니 임원 상여금 같은 거 규정 초과된 거 있으면 여기다가 선불로 넣을 건데 그런 것도 없었고 자 관리직이나 뭐 이런 사용인 나오는 것들은 다 종업원 얘기하는 거니까 아예 그런 것들은 규정 초과해도 되고요. 그런 건 송금 인정받는 거니까 쓰시면 안 되고 여기는 딸랑 쓸게 퇴직급여 예, 한도 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 뭐 한도 초과 해가지고 4천 이렇게 넣고 유보 발생으로 찍어 주신다는 거죠. 유보 발생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예, 금방 했던 네. 거니까. 근데 문제는 방금 우리가 가서 장부 확인했을 때 요거 확인하고 왔잖아요. 네. 그랬으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아니라 보통 예금이나 현금이었으면 실컷 여기다 넣는다고 했지만 얘는 어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2천만 원 차변에 왔고요.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2천 이렇게 갔을 때 그때야 우리가 평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한도 초과했다고 유보 발생으로 이렇게 체열이 해놨으면 언젠가는 유보 감소를 해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언제 계속 쌓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언젠간 얘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유보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언젠가 없어지는 거가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해가지고 사용했을 때 그때는 여기다가 써주신다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여기 지금 현재 사용했잖아요. 사용. 여기서 이렇게만 써도 돼요. 이렇게 쓰고 2천만 원에 대해서 유보 감소로 가자고 이렇게. 얘가 발생이 있었으면 언젠가 감소가 와야지. 그 언젠가가 바로 이렇게 붕괴가 되었을 때.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언니. 자, 정답을 한번 보고 갑시다. 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해놓은 거랑 별반 다를 거 없죠. 여기도. 오케이? 네. 응, 왜 이해가 안 되고만 지금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네, 희주 언니 이거 절대 어렵지 않아. 다시 왜냐면 이거 절대 어렵지 않다. 자, 어떻게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다 됐죠. 여기는 여기 다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지가 알아서 이 4억 6천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아야 되니까 4억 6천 올라오는 거 이해되시죠?
이거 네. 예, 올라오고 현재 세법에서는 5%라고 되어 있지만 설정률 5%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25%였었어요. 25%. 그러다 20%, 15% 해갖고 점점 준 거예요. 그래서 한도가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 이렇게 나왔지만 현재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일환하고요. 여기 한도 일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보시면 또 이제 두 번째 안이 있어요. 두 번째 안. 두 번째 안은 보시면 0%예요.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 둘 중에 작은 거 3번과 13번 이 둘 중에 작은 거가 한도 액으로 가기 때문에 우린 항상 한도가 뭐다? 0이에요. 항상 여기 0%기 때문에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뭔 말이다? 이제 앞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회사에다가 저렇게 모아봤자 하나도 송금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런 뜻이라고요. 왜? 하도 네. 사고가 많았으니까 그동안. 충당부채 막 빵빵하게 모아놓고 나중에 가보면 유용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고 이 손댈 만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뭔 투자 해먹고 뭔 투자 해가지고 다 가보면 통장에 막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막 몇십억씩 있다고 해놓고 가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인정 안 해주고 인정 받고 싶으면 송금 인정 100% 받고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외부 기관에다가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농협이나 이런 데다가 연금 들으라고. 그건 해준다고.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기초 금방 295번 가서 확인한 금액 여기 이거 적었죠, 여기다. 예? 적었잖아, 금방.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아무래도 닫아야겠다. 그 다음에 여기 기초 부인 금방 보셨던 이 금액 여기 1억 6천 이거 갖다 적는 거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회사에서 계상한 거 증가 금액이 회사에서 이번에 잡은 금액이니까 증가 금액 여기다 쓰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써야 되는데 여기가 중요해. 8번만 잘 쓰면 되는데 퇴직금 지급을 했다고 하는 거 원장 조회 누르셔가지고 295 찍으셔서 요 퇴직금 12월 2일 날 나간 게 있어서 두 번 찍어 보시면 대변 쪽에 현금이나 보통 예금으로 나간 게 있으면 그때는 지급했다고 쓰라고 여기다 금액을 2천만 원. 근데 지금은 현금이나 보통 예금이 아니죠. 네. 눈을 크게 뜨고 치다 보면 아니잖아요.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네. 예. 자, 여기는 항상 현금이나 보통 예금으로 지급된 금액만 쓰라고. 오케이? 네.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까지 해놓으신 다음에 나와 갖고 합계 등록 가서 보시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한도 나왔으니 여기 잡는 건 어려움이 없죠? 예? 이거 이렇게 적는 거 어려움 없잖아요? 네. 회사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은 거 인정 못해. 손불 그리고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바로 이거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이 자리가 보통 예금이나 현금은 아니었으나 뭘로 나갔다고요? 운용자. 퇴직연금 근데 운용자산으로 이렇게 운용자산- 나갔죠. 이 원래 납입할 때 송금 선입되고 지급하면 송금 불선이 맞. 그거는 그쪽 얘기고 그거는 그쪽 아. 얘기. 어디 얘기? 여기. 여기서 얘기고 여기서 얘기고 지금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 지금 네. 어디 누구를 치다보냔 말이에요. 여기를 야를 지금 쳐다봐야 돼. 얘가 송금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밖에 대변에 나갈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나갔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송금 받는다고 얘가.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꽂히면 안 되고 우리는 누구 얘기해야 된다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지금 조정명세서인데 너의 다리 긁어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보니까 뒤쪽에 연금을 생각하고 있어요. 연금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외부 기관에다 불입하면 송금이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이 된 것에 대해서 손불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 얘기.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얘가 섭섭한 거야. 왜 너의 얘기를 하고 있냐고. 얘 지금 누구 얘기해야 된다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언제 송금 산입으로 유보 감소로 없어지냐. 바로 이럴 때라고 얘한테 초점을 맞춰야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니까요, 솔직히. 예? 여기 이렇게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송금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요 부분이 유보 감소인데 이렇게 지금 이 경우 이렇게 써놨는데 한도 초과한 거는 선불이고 유보 발생이고 밖에 이렇게 대변 쪽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있는 애는 이렇게 유보 감소를 해갖고 송금 산입하는 거고 뒤쪽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다가 이제는 여기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죠. 네.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말이 바뀌느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 언제 송금 산입되냐? 퇴직연금 부담금 입장에서 송금이 되려 그러면 불입을 해야죠. 이렇게 불입 납입하면 네. 송금 인정해준다 그랬잖아요. 유보 발생. 그죠? 네. 그러면 유보 발생 있었으면 언젠가 뭐가 나와야 돼요? 유보 감소. 감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감소 시점은 언제라고요? 이런 식으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대변에 나갔을 때는 그때는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거. 이미 다 송금 산입 잡아놨잖아요. 얘네들은 다 송금 산입으로 잡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이때는 누구의 관점이냐? 보는 눈을 자, 어디다가 두느냐? 퇴직급여 충당부채였을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다가 눈을 둬야지. 여기다 두면 헷갈리잖아. 퇴직연금 여기다 두면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결국. 이해했어요. 예, 오케이. 나 오늘 잘했어. 한 건 했어. 자, 이걸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이제 가지급금 가볼게요. 자, 이거 닫고. 이제 오빠들 멘트 어디 갔어? 이해됐으면 됐다고 저기 댓글 써야죠. 예? 영현 언니 마이크 된다. 저 계속 말하고 있던 게 저예요. 아, 그래, 네. 그랬어요? 나 희주 언니인 줄 알았는데? 네. 희주 언니인 줄 알았는데. 잘하셨어요. 그럼 금방 막 이해가 좀 헷갈린다고 하신 분이 영현 언니였어요? 네. 그랬구나. 희주 언니인 줄 알고 막 열변을 토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지급금 갑시다. 가지급. 자, 가지급에 오셔가지고 외부 기관에서 돈 이렇게 빌려가지고 막 차입을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차입금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업무하고 관련 없는 이 대표 혹은 관계회사 이런 사람들에게 가지급은 결국 돈 빌려준 거거든요. 돈 빌려줬으면 뭐 해야 되느냐. 요 차입금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자 주잖아요. 이자. 남에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하면은 이자를 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대표나 이런 기관, 관계회사나 이런 곳에다가도 돈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아라 그런 뜻인데요. 요 차장이나 이런 양반들은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여기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하는 것들은 대상이 누구와 누구다? 대표하고 관계회사예요. 자, 그걸 엄두를 해두시고 자, 오셔서 조심하세요. 예? 네, 예, 잘 가세요. 자, 직원분 가시나 보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와가지고 일단 차입금 나왔잖아요. 차입금. 그래서 거래처. 자, 이게 보통 차입금 내역이 없을 수도 있어요. 차입금 내역이 있을 때는 여기 은행이 대한은행이네요. 대한은행 찾아서 넣어주시고요. 저는 이 순서대로 지금 가는 거라서 대한은행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한은행도 있습니다. 두 번 톡톡 찍어서 신한은행 해서 신한은행도 넣고요. 그런 다음에 대한은행 오셔가지고 벌써 뭐 불러오기 하지도 않았는데 자료가 떠 있고요. 신한은행도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없으면 다 불러오기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퍼센테이지, 이자율 이거 꼭 보고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한은행 해서 여기다가 3%. 그 다음에 밑에 거 7월 15일 거 또 3%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퍼센테이지가. 없다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 없으면 우리가 넣어야 돼요. 신한은행도 오셔가지고 신한은행 것도 3.5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됐죠? 자, 이런 기관에서 돈 빌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에 오셔서요. 여기 대표이사, 조정석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이때 계정별 원장 불러오기 찍으셔서 자, 1번 대여, 4번 회수 부분 적요 들어있는 것들 불러오시면 되죠. 이렇게. 됐죠? 됐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수금이나 이런 건 자료가 없어서 뭐 불러와봐야 자료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없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요. 당좌대출 이자하고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 둘 중에 하나를 불러오셔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이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는 이렇게 차입금 내역서가 있을 때는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차입금 내역서가 없으면 그냥 당좌대출 이자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 여기 써 있어요. 그렇게 당좌대출 이자로 계산하라고. 계산하기 위해서 자, 가중평균 차입금 쪽으로 오세요. 됐죠? 자, 이렇게 네. 오신 다음에 여기 보면 인명별 불러오기 찍으세요. 인명별 불러오기를 딱 찍으세요. 그러면은 요 조정석 대표하고 관련된 인명별 불러오기가 자료가 들어와요. 앞에서 입력한 거가. 됐죠? 네. 자, 이렇게 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자율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자율 계산을. 네. 두 번 톡톡 찍어 놓으시면 우리가 앞에서 자료 작성하신 자료 이런 식으로 밑에 평균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율이 계산돼 갖고 3.25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3.25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요. 탁탁 찍어서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적용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당좌대출 이자율은 이 차입금 내역서가 없을 때 아예 정해진 당좌 이율이 있어요. 그걸로 그냥 계산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이렇게 은행이 있을 때는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서 두 번 톡톡 찍어서 이자율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 인정이자 계산 쪽으로 와야죠. 많이 해보셔야 되거든요. 여기도. 들어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지급금 적수랑 들어가서 인정이자 계산이 되었는데 자, 이제 원장 조회를 해볼게요. 원장 조회 오셔서 901번이에요. 이자 수익. 우리가 대표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수익으로 챙긴 게 얼마나 있니? 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지급금 약정이자 수치 해가지고 거래처 조정석 해서 80만 원 있다고 나왔죠? 네. 그렇다면 회사에서 보통 하나도 안 받거든. 대부분 회사는. 근데 회사에서 80만 원 받았네요. 이렇게. 됐죠? 네. 즉 인정이자 이만큼 자, 돈 빌려간 가지급금 돈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이자 이만큼 받아내야 되는데 80만 원 받아냈으니까 얼마 더 받아야 돼요. 조정액 떴죠? 네.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이 안 돼요. 선택만 되면 컨트롤 C로 복사할 거고요. 이렇게 계산기 쓸 때는 컨트롤 Q인 거 아시죠? 이 법인 조정에서 계산기 혹시 이제 비대면으로 시험 보실 때 혹시 계산기가 있으면 쓰시면 좋고 없으면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컨트롤 Q를 누르면 계산기가 나와서요. 뭐 빼기 누르면 빼기 뭐 이렇게 계산하셔서 이거 갖다가 쓰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합계 등록 누르셔가지고 21만 4,234원에 대해서 입금 잡는 거 입금. 왜냐면 이자 수익이니까 수익으로 잡으셔야 되니까 뭐 가지급금 인정이자 해갖고 214, 234 대표니까요 상여로 소득처분 하시면 되겠죠. 네. 오케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금액 맞는지 확인합시다. 그래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그래서 214, 234 상여 조금 아쉬웠네. 여기다 대표라고 써주셨으면은 뭐 더 좋았겠죠. 오케이 자 됐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전기에 자, 기부금이 있습니다. 전기 기부금.
요거 정기 기부금 송금 인정 못 받은 이유가 있대요. 자, 왜 못 받았대요? 미지급 돈이라. 그쵸. 미지급분이어가지고 지금 못 받았는데 이번에 현금으로다가 지급됐으니까 이번에 비용 잡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요렇게 쭉 오셔서 송금 잡겠습니다. 송금 여기다가 전기 기부금. 그래서 이번엔 300만큼. 지난번에는 뭘로 처리됐었냐면 유보 발생이었으니까 이제 유보 감소로 가겠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120만 원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평가 이익은 법률에 의한 것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 입금 잡았잖아요. 지난번에 평가 이익이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에서는 이 평가 이익에 대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잡혀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입금 불로가라는 얘기예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자, 입금 불로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런데요? 이러면 제 곤란해요. 그래서 해서 여기도 요 부분은 뭘로 가시면 된다.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처분해갖고 이제 그때 처리가 되면 그때는 유보 감소가 되겠지만 지금 유보 발생인 거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자비익 계정에 반영돼 있던 요 82,000원 업무용 자동차세 과호납이래요. 지방세 환급금 가산금으로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입금 불산입입니다. 자, 내가 세금을 지금 손익계산서에 자비익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세를 냈었어. 세금을 냈었는데 너무 많이 냈다고 다시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요 부분에 대해서 입금 잡지를 않아요. 이거는 입금 불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지방세, 환급가산세, 가산금 82,000원 자, 넣으시고요. 이러한 것들도 뭘로 간다? 이런 것들은 항상 여기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런 거 자비익이니까요. 자비익은 당기순이익을 플러스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하고 관련되는 것은 우리 재무상태표에 자본 2월 이익 잉여금을 올려주죠. 그래서 얘네들은 기타로 가시는 거예요. 자본하고 관련되는 것은. 그래서 이 가산세 환급금은 기타로 간다. 외워버리세요. 네. 자비익. 그 다음입니다. 요 부분을 잘 보시면요. 미수수익. 이거 미수수익 계상했대요.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 쪽에 그 수익이 어떤 수익이냐. 이자 수익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대요. 보통 잘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는 게 맞죠. 그랬는데 이 이자 수익이 뭐 하는 소득이냐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래요. 이것에 대해서 원천징수 할 거라는 거죠. 대상 소득으로 법인세법상 이번 손익 귀속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요거는 이 미수이자 이것만 앞에만 보면은 잘 처리한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를 보시면은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가 아직 안 됐다라고 돼 있고 또 항상 이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이게 나와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 말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입금 불로 간다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미수이자는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 해갖고 이렇게 이자수익이니까 입금 잡혔잖아요. 이렇게 입금 잡혔어. 여기까지 보시면 맞죠? 네. 그런데 이번 연도 귀속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입금 불로 가라 그렇게 이해하셔도 된다고요. 네. 해서 오셔서 입금불에다가 저것도 잘 나와요. 저 미수이자라고 쓰셔도 되고 미수이자. 제가 이 시간쯤 되면 이제 벌써 시간이 좀 되면 아우 죄송해요. 계속 오타 나와 이제 미수이자 해가지고 70만큼 넣으시고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지급이 됐을 때 이제 여기 지금 뭐 원천징수 하고 했을 때 요 감소로 가면 되고 과태료 나왔어요. 당연히 과태료는 손불이죠. 네. 그래서 송금불산입 이쪽이네요. 그래서 송금불산입 여기서는 두 번 찍으면은 계정 과목 저게 뜨는 건데 자꾸 저것도 이렇게 또 나오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300. 네, 그러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갔으니까 기타 사유 유출 이걸로 가셔야 되겠고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요. 이거 입금으로 잡으시는 거 맞아요. 자기주식 네.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에 계산돼 있지만 세법에서는 저거는 입금으로 잡으시는 겁니다. 자기주식 처분 이익 700만큼 잡아주시고 이거 자본으로 갔으니까 뭘로 간다? 기타죠. 기타. 그리고 항상 법인세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부분은 선불이죠. 선불. 네. 그래서 법인세와 법인세 등으로 그냥 처리할게요. 16731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기타세 유출로 가시면 되겠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여기도 저장해 주시고요. 저장해 주시고 자,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요거 지난번 이거 잘 최근에 있어서 좀 나오는데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 작성하라고 알려주시면요. 이렇게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개정 과목도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경상 연구, 개발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렇게 하고요. 인건비 3명 그랬네요. 그럼 인건비 3 찍어주시면서 8,000. 오케이. 재료비 17건.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요. 이렇게 인건비란 말 없으면 그냥 인건비 쪽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인력개발비 1,000만 원. 교육 2천만 원, 현장 수당 400만 원.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1억 4,6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항상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얘네들은 최저한세 적용도 되지 않는 애들인데 이런 금액이 들어갔으면 이란을 보시면요. 이 대상 금액, 요 금액에 25% 공제율 때려가지고 이만큼 3,650만 원 받든가. 자, 두 번째 아닙니다. 이거 물음표 눌러가지고. 해서 요렇게 직전 4개년도 자 103 그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78 또 64 58 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직전 4개년도 거 그동안 지출했던 일반 연구 개발비 내역서를 싹 넣어주셔가지고요. 얘네들 평균을 내요. 평균을 딱 내가지고 봤더니 이만큼이래요. 얘네들 평균이. 그랬는데 이 평균하고 누구하고 또 비교를 하느냐면 이 직전 1년 거 이거하고 평균을 해가지고 요게 직전 1년 거가 금액이 크지요. 금액이 커버리면 이때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차이 빼. 1년 거 발생된 요거하고 1년 전 거하고 평균하고 빼갖고 요거거든요. 지금 이만큼 해가지고요. 만약에요. 이게 직전 연도 거가 금액이 작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0 되는 거예요. 여기가 0.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점점점 크게 나와버리면 요 금액 금방 요 4,300에 50% 공제율 해가지고요. 이 금액이 나왔죠. 이 금액이. 해서 1안하고 금방 2안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연구 및 개발 요거 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더 돈을 들여놓으시면 막 여기다가 연구하는데 돈을 쓰면은 세액공제를 그만큼 많이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이거? 네, 언니? 잘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여기 있던 이 금액의 25%하고 금방 보셨던 직전 4개년도 거 평균 내가지고 그 평균 낸 거하고 직전 연도 거하고 차이를 봐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더 많이 연구 개발에 돈을 쓰고 있으면은 50%를 해주는데 둘 중에 큰 거니까 3,650만 원이 계산돼서 나왔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저장을 딱 해주신 다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친절하게도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으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여기에 여기 바로 이 최저한세 요 부분에 연구, 인력, 개발 이쪽은요 최저한세 적용받지 않는 19번 항목에 들어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불러와 봤자 안 들어와요. 지금 여기 보면 없죠. 지금 3,500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해주려면은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절차가 뭐냐? 바로 요거예요. 3번입니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가서 불러오기를 찍으셔야 돼. 새로 불러오기를. 찍으시면은 그 내용이 여기 들어오죠. 이렇게. 금방. 네. 그랬다고 해서 되냐?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맨 밑에 있죠. 여기. 그래서 반드시 단기. 이렇게 2번 단기공제 세액 및 2월 계산 여기를 찍어 주셔가지고 2번 톡톡 찍어서 불러와야 돼. 얘를. 이렇게 불러와요. 네. 자,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이 3,650만 원이 혹시라도 최저한세에 따른 미공제 세액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지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오셔서 자, 여기까지 작성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장을 딱 해주시라고 돼 있잖아요. 저장을 딱 하고 나와요. 나와서 얘는 보시면은 바로 3번 이 공제감면세액 합계표로 간다고 돼 있는데 여기로 이렇게 여기 맨 밑에 이 합계표로 사실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요 법인 조정 있죠. 이쪽에 오셔가지고 여기를 먼저 가야 돼. 여기를. 왜냐면 얘는 어차피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쟤는 최저한세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받는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굳이 최저한세 계산하러 안 가도 된다 이거지만 그 안 가도 된다 그거지만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요? 이렇게 해서 최저한세 적용 안 되는 게 연구, 외국, 재해손실 이 세 가지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 최저한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현장에서 일하실 때 연구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서 이걸 한번 싹하니 로드를 해야 돼. 불러오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밑에 이 세금이 딱 계산이 되잖아요. 이게 있어야 7,929만 325원이 산출세액이 되었을 때 자, 요거를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최저한세라고 하는 여기를 가야지 무턱대고 여기로 가서 불러오기 찍어봐야 방금 법인세 거기 안 갔으면요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요. 자, 이렇게 지금 왔죠? 이렇게 왔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왔잖아요. 왔을 때 최저한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이거라죠. 이거. 최저한 7% 중소기업은. 그래서 이만큼을 내셔야 되는데 우리 거는 지금 해당이 되질 않기 때문에 여기에 뜨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란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최저한에 걸리는 애들 같으면 여기에 지금 떠가지고 이 중에 일부 공제 못 받는 조정감이 뜰 겁니다. 이건 앞으로 진행하면서 하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네.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로 가자. 공제감면세액. 왜냐? 반드시 모든 세액공제는요. 여기 공제감면세액 합계표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렉하고 상단에 새로 불러오기 찍어주시면은 새로 불러오기 찍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왔죠? 이번에 받는 거 하고 저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오셔서 맨 마지막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오셔서 불러오기 찍으시면은 방금 요 자리에 최저한세 적용 제외되는 세액공제로다가 요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뜨고 마무리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장 센스죠? 자,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